이번 수업은 CAN-FD의 스탠다드 포맷과 익스텐드 포맷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CAN-FD라는 것은 데이터 위스를, 데이터 필드의 데이터 위스를 가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 위스에 따라서 각각의 스탠다드와 익스텐디드 포맷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본격적으로 CAN-FD 혹은 CAN 2.0 B에 대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CAN-FD는 결국은 CAN 2.0 B와 유사하다. 그래서 CAN 2.0 B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포맷과 익스텐디드 ID 를 확장한 포맷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비트레이션 필드는 2.0B의 확장과 유사합니다. 11개의 아비트레이션 비트를 베이스 아이디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어 익스텐션, 즉 아이디를 확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트가 0이면 스탠다드 포맷이고, 그 비트가 리세시브면 18개의 아이디가 추가로 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CAN-F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위스는 8바이트에서 64바이트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잠깐 CAN-FD 스탠다드 포맷을 정리해 보면요. 제일 먼저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오고요. 그죠? 그리고 11비트의 ID가 옵니다. 11비트의 ID가 오고요. 11비트의 ID가 오고, 한 비트는 RRS라는 비트가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IDE, 즉 Identify Extension이 지금은 도미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장 어드레스가 안 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리세시브가 되면 확장된 18개의 아이덴티파이 식별자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 FDF, Flexible Data Length 포맷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BRS, 비트 스위치, 비트레이 스위치, 비트의 레이스를 가변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ESI, Error State Indicator가 추가로 FD에서 형성된 거죠. 그 다음에 4비트가 결국 뒤에 오는 데이터의 랭스 코드를 선언해 놓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8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17개의 CRC가 오거나 21개의 CRC 필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11비트의 Acknowledge Delimiter, End of Frame, Interframe까지 해서 11비트의 리세시브가 결국 마치는 부분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탠다드 포맷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플렉시블 데이터 레이스입니다. 가변 데이터 레이스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포맷일 때 이 아비트레이션 필드는 최대 1Mbps까지 밖에 전송 속도를 못 냅니다.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 필드와 데이터 필드, CRC 필드는 최대 2Mbps/s에서 최대 8Mbps, 즉 5메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메가까지 나옵니다. 8Mbps/s까지 속도를, 비트 전송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에크라든가 엔드 오브 프레임은 1Mbps/s로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스탠다드 포맷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스탠다드 포맷을 기준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16바이트일 경우, 그리고 만약에 스탠다드 포맷이 아니라 익스텐드 포맷일 경우 데이터가 16개일 때는 각각 CRC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포맷일 때는 아비트레이션이 11비트가 오겠죠. 그리고 IDE 값이 도미넌트가 왔습니다. 도미넌트가 왔으니 스탠다드 포맷, 즉 추가 ID가 아비트레이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익스텐디드 포맷 같은 경우는 IDE가
리세시브 값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18개의 id가 뒤따라옵니다. 그죠? 이 두 차이론에서 스탠다드와 혹은 익스텐드의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가 예를 들어서 16바이트인 경우입니다. 16개의 8비트 데이터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16개의 데이터가 올 때는 CRC 비트가 17개로 제한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스텐디드일 때 CRC 비트는 데이터 필드가 16바이트이기 때문에 17개로 제한됩니다. CRC 비트가.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의 위스에 따라서 CRC 비트 수가 결정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FD에서만 플렉시블 데이터 랭스, CAN 플렉시블 데이터 랭스에서만 CRC를 강화시켜서 스토프 카운트가 4비트가 오고요. 그리고 4비트마다 중간에 픽스드 스토프 비트, 즉 픽스드 스토프 비트 SB가 4비트에 하나씩 끼워서 반전 비트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페리티 비트가 추가적으로 CRC 체크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BR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BRS가 있는데요. 비트레이 스위처블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는데 BRS 여기도 있고요. BRS가 있습니다. 여긴 다 값이 리세시브예요. 왜냐? CAN-FD에서는 비트레이 스위치가 무조건 리세시브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비트레이트를 가변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BRS는 다 리세시브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AN-FD 스탠다드 포맷과 익스텐드 포맷일 경우에 이 데이터 필드의 비트 수가 20개에서 64바이트인 경우 이게 경우는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그럴 경우에 CRC 필드가 21개로 늘어납니다. 비트 수가 21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일해요. 나머지는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위스가 증가가 된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 ID는 도미넌트가 왔기 때문에 스탠다드 베이스 포맷이고요. ID가 1이 왔기 때문에 얘는 익스텐디가 되겠죠. 그리고 FDF는 플렉시블 데이터 랭스 포맷이기 때문에 당연히 FD인 경우는 리세시브가 형성이 됩니다. 리세시브가 형성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BRS는 다 마찬가지로 리세시브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탠다드가 플렉시블 데이터 CAN-FD의 스탠다드 포맷과 익스텐드 포맷은 유사하지만 비트레이트 자체는 64바이트로 증가됐을 때 CRC 비트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베이직하게 CAN 2.0B가 있을 수 있겠고요. CAN-FD 포맷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B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CAN-FD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가 그 ISO, SO에 보면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비트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결국은 CAN 컨트롤러의 주파수에 의존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MCU의 주파수가 48메가 정도가 나오면 이것도 빠른 주파수지만 그래도 FD를 적용하기에는 약간 버겁습니다. 그래서 CAN 2.0B나 A 같은 경우는 8MHz에서 48MHz의 CPU 클락을 갖는 컨트롤러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캔 FD는요. 캔 FD는 40메가 이상의 높은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CPU 클락에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캔 FD는요. 32비트 프로세서 즉 코텍스 M7 혹은 M0, M 시리즈 이상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통신 방식이다. 결국은 일반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갈지 아니면 코텍스가 들어갈지에 따라서 부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품의 성격은 결국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캔 베이스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CPU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캔 2.0B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라는 컨셉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는 우리는 코텍스 M 시리즈 이상이 우리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캔 FD로서의 속도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캔 2.0을 쓰느냐 혹은 캔 FD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거기에 디펜던트한 의존적인 캔 2.0 드라이버와 캔 FD 드라이버가 별도로 부착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좀 그러면 우리가 강가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것만 잠깐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ISO 스탠다드 표준을 준수합니다. 캔은요. 캔은 그래서 이 캔은 ISO 11898의 ISO 표준을 준수하고 각각 1911898 1 시리즈, 2 시리즈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컨셉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1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한 컨셉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캔은 ISO 스탠다드 포맷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캔 컨트롤러가 그러한 것을 결정하고요.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캔 드라이버가 그러한 특성을 결정하겠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캔 하이, 캔 로의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토메이션 인 캔 인 오토메이션이라는 CIA 표준을 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CIA 601 시리즈에 보면 캔 FD에 대한 가이드와 레커멘드한 문서 도큐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캔 FD는 CIA 601 문서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습이나 개발, 제조, 생산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죠.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표준이 있습니다. SAE라는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J284라는 곳에 보면요. 하이스피드 캔에 대한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의 하이스피드 캔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 500K bps의 자동차 응용 제품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캔 FD의 2메가 bps 전송 속도를 갖고 있는 FD에 대해서 실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정리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SAE에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준수해서 개발이라든가 연구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면 많은 반도체 회사에서 제공하는 캔 컨트롤러, 캔 드라이버를 쉽게 초이스해서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기본 백그라운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실제 캔 컨트롤러, 즉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라는 실습을 할 텐데요. 실습하기에 앞서서 약간 실습 환경을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환경을 준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실제 제가 캔 컨트롤러 그리고 캔 어널라이저 이밸류에이션 보드를 통해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실습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캔버스에 많은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노드들은 불필요한 ID 값을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ID 값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필터링을 시키는 방법이 캔 메신저 마스크 앤 필터라는 설정이라고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네이블 시키면 필터 값에 의해서 특정한 ID 식별자 혹은 특정 범위의 ID 값만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는 필터링을 만들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실습에서는 메시지 아이디를 캔 메시지 아이디를 0x469로 설정할 겁니다. 송신 아이디를. 그리고 이것을 캔 어널라이저라고 있습니다. 어널라이저에다 전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수신되는 캔 어널라이저에서 수신되는 아이디는 0x250, 251, 252, 3, 4, 5 6가지의 아이디만 제한하도록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250에서 255가 벗어나는 예를 들면 0x, 257 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다른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 무시하는지 억셉트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캔 어널라이저가 있겠고요. 이벨루에이션 보드가 있습니다. 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캔 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널라이저와 이벨루에이션 보드가 서로 캔 통신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널라이저에는 별도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캔 컨트롤러에는 테라터미널이라는 환경 설정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노드와 노드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화면들도 같이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벨루에이션 보드에서는 테라터미널을 쓸 거고 캔 어널라이저는 별도 소프트웨어 툴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 환경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트를 노미널 비트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노미널 비트 타임. 그거는 비트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설명드렸고요. 제일 먼저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가 있겠고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세그먼트, 위상지연,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가 있고 페이지 세그먼트 1, 2 사이에 샘플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칼큘레이션 인포메이션 단계가 있었죠. 그러한 거에 대한 속도는 500kbps로 설정할 겁니다. 이렇게 설정한 근거는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C 프로그램에서는 마스크 아이디를 0x7FF로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필터 값은 6개 0x250에서 0x255까지 필터링 값을 입력할 겁니다. 베이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한 것을 기반으로 다른 아이디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이제 학습이 된 다음에는 필터 값을 추가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캔 어널라이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캔 버스 상에 주고받는 어널라이저, 이것도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보드에 32비트 코텍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캔 컨트롤러죠. 그리고 캔 드라이버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와 캔 어널라이저는 노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고 사람이 GUI 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캔 전용 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보드에서는 하이퍼터미널, 테라터미널을 연결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an analyze에 대한 프로그램을 당연히 설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can analyze 프로그램을 우리가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다운받을 겁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can analyze 자체도 마이크로칩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실습하는 데는 여러분한테 실습 키트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실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보드도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인베디드 이벨루에이션 키트입니다. 키트 이름은 3C21 X플랜 프로 엑스큐트 이벨루에이션 키트라고 설명드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CPU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전용 툴, 즉 에디터와 컴파일러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nplab xc32 컴파일러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무료로 여러분 PC에 설치를 먼저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디버깅용으로 사용하는 혹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하는 데 사용하는 IDE v5.4 버전의 다운로드용 전용 소프트웨어 툴을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그냥 여러분의 실습 환경의 노트북이라든가 PC에 제가 제공하는 URL을 카피해서 그냥 다운로딩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실질적인 캔에 대한 실습 환경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벨루에이션 보드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은요, 32비트 CPU죠. SAM C21J118A라는 32비트 코텍스 M7, M0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M0의 마이크로칩이 메인에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캔 드라이버가 여기 보시면 캔 하이, 캔 로가 있겠고요. 그죠? 터미널 단자가 보일 겁니다. 2개의 터미널 단자가. 그리고 그 옆에는 62옴의 종단 저항이 스플릿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캔 하이, 캔 로에. 그리고 캔 드라이버 IC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부 버스하고는 캔 하이, 캔 로가 이 터미널 단자에 연결되고요. 들어온 데이터를 UART 통신을 통해서 캔 컨트롤러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UART 통신을 합니다. UART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벨루에이션 보드에는 린이라는 한 핀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죠. 그래서 하나는 그라운드 핀이고요. 하나는 그라운드 핀이고 하나는 린 핀입니다. 그래서 한 가닥 원 와이어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린이라는 프로토콜과 드라이버 그리고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캔 실습이 끝나고 나서 별도의 린을 학습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에는요, 리셋 핀이 있습니다. 리셋 핀이 있겠고요. 전원 공급은 USB 포트로 전원 공급을 하게 됩니다. USB 포트로. 그래서 USB 5V가 전원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 외에는 여기에 있는 파일 IO 포트들을 확장을 해놨습니다. IO 포트 확장된 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드, 이벨루에이션 보드를 이용해서 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 인베디드 디버그 환경까지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조금씩 학습하고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환경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해보면 캔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캔 FD에 대해서 비트 레이스에 따라서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인 캔 실습에 앞선 환경 설정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될지, 그리고 실습에 대한 이벨루에이션 보드와
Can Analyze Board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이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론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